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1년 만에 급등해 12.2%까지 올랐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전국 최고치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재활용 쓰레기 등을 처리할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을 운영하는데 잘못된 예측으로 처리 용량이 모자라는 등 벌써부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설 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걸림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북 경제기관 단체들이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군산제일중학교가 축구부를 전격 해체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운동부들도 선수 부족과 운영난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1년 만에 급등해 12.2%까지 올랐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전국 최고치입니다. 네, 많은 기업 유치와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청년들의 고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김모 씨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같이 졸업한 김 씨의 친구들 가운데 실업자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졸업했었을 때 저희 학과 학생들은 한 50여 명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 취업한 학생들은 50여 명 중에서 1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전북의 청년 실업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2, 4분기 전북의 청년 실업률은 12.2%로 14.4%인 대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북의 청년 실업률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6%포인트로 1년 전보다 수치가 줄어든 충북, 부산 등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농산물과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 그리고 군산 조선업의 부진 등으로 전북의 청년 실업률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해마다 청년 취업 지원에 투자하는 금액만 1,400억 원이지만 정작 실업률은 높아진 겁니다. 내년에는 그 청년 종합 실태조사 기반이 3월에 마무리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청년들의 복지 혜택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북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재활용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을 처리할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예측이 빗나가 처리 용량이 모자라는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재활용 쓰레기 선별 처리 시설의 시범 가동이 한창입니다. 이곳의 하루 처리 용량은 60톤, 하루에 발생, 수거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83톤, 하루에 20톤 이상은 그대로 쌓아두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쌓아놓을 공간마저 비좁아 재활용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나머지 20, 30톤은 어떤 처리할 방안이 없고 또 60톤이 들어가서 현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전주시가 재활용 쓰레기 선별 시설을 만들면서 예측한 하루 발생량은 43톤. 실제 발생량의 절반으로 예측이 턱없이 빗나간 겁니다. 기존 256일 처리 가동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310일까지 가동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기의 과부하 우려 등으로 가동일수 확대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수 슬러지를 태우고 남는 소각재 매립 대책도 불투명합니다. 소각재를 광역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묻어야 하는데 지금껏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 매립 거부 같은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들어설 학교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대규모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걸림돌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5사단이 이전한 뒤 전주 북부권의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에코시티.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이곳에는 앞으로 3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에코시티에는 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3개 학교로 반토막 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등학교의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도 한 곳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줄어들에 따라 학교 신설을 최소화하는 교육부 방침 때문입니다. 학생 수는 어디선가 줄고 있고 또 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다 감안해서 학교 재배치 계획을 좀 이제 전국 전체를 보고 그 수립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2019년 초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에코시티엔 900명가량의 중학생이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빨라야 2020년에나 개교할 것으로 보여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다른 학구에 있는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학교 신설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 곳만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대신 24학급에서 36학급으로 학교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부지인데 신설을 포기한 고등학교의 넓은 부지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이 걸림돌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안 쓸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중학교 부지를 옮겨서 큰 규모의 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도심의 가장 중요한 정주 여건 가운데 하나가 학교 신설입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못 짓는 중학교가 중앙투융자 심사를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전주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자치단체와 기관들이 전통시장에서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곤 하죠. 오늘은 특이하게도 경제기관 단체들이 대형마트 앞에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수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단체와 유관기관장들이 대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 상인과 행인들에게 홍보물과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전통시장 캠페인은 시장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대형마트 앞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시장 안에서 시장을 홍보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사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전통시장의 고객들이 대형마트로 오게 된 것을 착안을 해서 다시 대형마트용 고객을 우리 전통시장으로 유입한다는 측면에서 대형마트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상생을 위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대형마트 측도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캠페인은 전주는 물론 대형마트가 있는 도내 6개 시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전주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27군데가 총 출동했습니다. 전통시장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고 뭔가 활력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북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는 캠페인에 앞서 시장 상인회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석에 앞서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와 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만금 125 방조제 관할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재 씨가 단독으로 새만금의 날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중앙분쟁조정위가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재 관할로 결정한 것을 기념해 매년 10월 26일을 새만금의 날로 운영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김재 씨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정이라며 김재 씨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장 전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전 군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장 전 군수는 지난 2008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군산 제1중학교가 38년 역사의 축구부를 전격 해체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의 운동부들도 선수 부족과 운영난 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산 제1중 축구부가 해체되면 초중 고와 대학으로 이어지는 군산 엘리트 축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해마다 군산에서 열리는 금석배 축구대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군산 제1중학교가 대회를 못 나오게 되면 일단 지역민들의 관심도 많이 줄을 것이고 어떤 대회를 치르는 저희 입장도 팀도 없는데 거기서 대회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마음이 아프죠. 문제는 전북의 많은 학교 엘리트 운동부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고창초와 김제중앙초, 1위 동산초 축구부는 선수가 부족해서 2, 3년째 외부 대회에 출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전국대회에서 기적적으로 준우승을 일궈냈던 삼례 중앙초 여자 축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칙대로 하겠다. 외부에서 차트적으로 스카웃을 그래서 있는 애들도 보내고. 농구와 테니스 등 다른 종목도 선수 부족과 운영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선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보다는 일반 학생들이 중심인 스포츠 클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또 스포츠 클럽으로 또 스포츠 클럽으로 해서 엘리트 스포츠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운동을 또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아직까진 교육당국이 양쪽을 모두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난이 심화되면서 오랜 전통의 학교 운동부들이 줄줄이 해체되는 도미노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다며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와 취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화물차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안구 의원은 화물차 밤샘 주정차 단속 건수가 지난해 64건, 올해는 46건에 그치는 등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인력 등의 제약으로 단속이 미흡했다면서 계도와 정기 단속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7년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수동리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발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발굴을 진행한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조선 전기 가마터인 수동리 가마터에서 온전한 형태의 가마터와 분청사기 제작 도구가 많이 발견돼 전북의 도자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수동리 분청사기 유지에서는 그동안 분청사기 가마 2곳과 공방시설 1곳, 폐기물 퇴적구 6곳이 발견됐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마련한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개막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아시아 현대미술전에는 우리나라와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14개 나라의 작가 36명이 참여해 109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11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제교류 워크숍과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해 기념품을 만드는 체험 행사도 진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별 자활센터 제품 판매전이 오늘 전주 경기전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광역자활센터가 마련한 이 행사에서는 조기 박대 등 제수용품과 감자, 소금, 귀금속 등 40여 종의 상품이 시중보다 저렴한 값에 판매됐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북 도청광장에서 다시 한번 자활 생산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이름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동물과 교감하고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을 나타내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오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사자와 호랑이의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투표용지를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투표함 3곳에 부정투표용지 56장을 넣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